지금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돼서 이원석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원석이 어제 출근길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저는 이건 이원석이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측이 노출되면 조사를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 더 나아가 소환 과정에 대해서 언론들의 대다수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노출된 언론사가 특정된다라는 겁니다. 한 개예요. 자, 그곳이 어딘지, 이와 관련돼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선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먼저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추적했던 내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이원석이 출근길 앞에서 영부인도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언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을 안 지켰다. 국민께 사과한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석이 말하는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웃긴 건 뭡니까? 이원석이 이와 관련돼서 경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왜 보고를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느냐라고 경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원석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면 안 되는 건데 이원석이 경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이 이후에 실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은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만났다라는 건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원석이 얼마나 뿔이 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증이 드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이원석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원석한테는 보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된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오후 8시 반부터 시작했다고요. 즉 야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즉 김건희 여사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야간 조사가 이어진 것이고 그 야간 조사 도중에 이원석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은 굉장히 뿔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드는 건 이원석이 뭔가 원하는 게 있었다. 이원석이 뭔가 생각이 있었는데 이원석 생각대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뿔이 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시해야 될 대상은 언론사라고요. 자, 어떤 얘기냐? 실제 어제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검찰 출석과 관련돼 가지고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다시 보여드립니다. KBS 재임 중 첫 소환, SBS 현직 대통령 부인 첫 조사, TV조선 현직 영부인 최초, 채널A 현직 영부인 첫 검찰 소환, MBN 현직 대통령 부인 첫 검찰 소환, 모두 다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타이틀을 잡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MBC도 그렇게 잡았어요. 네, 뒤에는 장소는 김여사 쪽에 정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앞에는 재임 중 영부인 첫 검찰 조사라는 타이틀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군데만 이원석의 입장을 대변해 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JTBC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 JTBC 혼자만 이원석의 주장을 따라주고 있는 겁니다. 제3장소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총장이 배제되었다라는 얘기를 JTBC가 혼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이원석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펼치니까요. 이제는 이 주어가 모두 다 이원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실제 어제 KBS도 SBS도 TV조선도 채널A도 MBN도 모두 다 이원석으로 주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저쪽 편향된 언론들은 신이 났어요. 아주 그냥 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제 MBC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몇 건을 보도했냐면요. 잘 보세요. 1건, 2건, 3건, 4건, 5, 6, 7건, 무려 7꼭지나 보도를 했습니다. JTBC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꼭지나 보도를 했느냐?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7건. 자, 이렇게 7꼭지나 보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부터 같은 편향된 언론사들, 그러니까 MBC, JTBC로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원석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 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서 국민께 사과한다라는 언론 플레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편향 언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려 7꼭지에 걸쳐서 보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 하나 한적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냐? 잘 보세요. 일단 MBC부터 보여드릴게요. MBC 보도를 보시면요. 단독이라는 글자가 달렸는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달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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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달렸어요. 단독이란 보도가 하나도 안 달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와 관련돼서 단독 보도를 싣고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JTBC예요. 자, 여기도 단독, 여기도 단독. 자, 이렇게 단독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MBC와 JTBC 보도를 보여드린 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공통적으로 말했던 게 뭡니까? 왜 저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내용을 같은 날짜에 함께 단독 보도를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도 실제 뭐 대통령실에서 누가 누구랑 통화를 했네, 이종섭 저 국방부 장관이 누구랑 통화를 했네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단독 보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같은 날에. 그런데 지금 어제 이원석의 언론 플레이와 관련돼서는요,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MBC는 단독 보도가 하나도 없는데 JTBC만 단독 보도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뭘 우려했다라는 겁니까? 실제 노출이 되면 조사를 중단하겠다라는 우려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우려를 할까? 왜 이런 우려를 할까? 왜 이런 걱정을 할까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소환조사 조율과 관련돼서 언론에 유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측이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우려를 표명했을까? 자, 제가 어제 보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실제 어떻다라는 겁니까? 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MBC도 재임 중 영부인 첫 검찰 조사라고 타이틀을 달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디만 다르다고요? JTBC만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제3의 장소, 검찰총장 배제, 즉 이원석의 입장을 굉장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이 제3의 장소와 관련돼서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원석이라는 거예요. 실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조사 장소를 두고 이견을 표명했는데 그 제3의 장소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원석이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이원석은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검찰청사로 불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지니까 이와 관련 이원석이 뿔이 난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JTBC가 이렇게 보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채널A 단독 보도, 이 보도에 단독 달려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단독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최초로 단독을 한 곳이 어디냐? 바로 JTBC입니다. 검찰청 소환 못 박았던 이원석, 제3의 장소 밀어붙인 이창수, 단독 보도 단 거예요. 이게 언제 단독이냐? 어제자 단독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한 일이 더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채널A 보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장소를 두고 이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어떤 날짜에 이견을 표명했는지 그 날짜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날짜에 주목해서 관련 보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전에도 이원석 총장에게 제3의 장소 조사를 2차례 건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달 둘째 주와 셋째 주 총장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보고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게 하려면 외부 장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청사로의 소환을 고수하면 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신경을 들어보신 것처럼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해야 된다고 몇 차례? 2차례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이달 둘째 주와 셋째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독 보도를 한 JTBC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창수 지검장은 2주 전이죠. 7월 둘째 주에 제3의 장소에 조사하겠다고 했고 당시 이원석 총장은 비공개하되 검찰 총사에 조사하는 걸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채널A와 JTBC 보도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는 겁니까? 채널A가 파악할 때는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다. 언제? 이달 둘째 주와 셋째 주. 그런데 단독을 단 JTBC는 언제라는 겁니까? 둘째 주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주만.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JTBC가 이런 단독 보도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 제3의 장소와 관련된 단독 보도를 JTBC가 언제 했느냐? 바로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단독, 검찰,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 유력 검토.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뭘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실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한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김건희 여차에 응할 수가 있다. 마침표 찍을 수 있다. 말한 게 언제라고요? 둘째 주와 셋째 주. 그런데 그날 같은 주에 JTBC가 단독 보도한 거예요. 검찰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유력 검토. 자, 그날이 언제라고요? 7월 17일. 7월 17일이 언제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이때예요. 7월 셋째 주. 7월 셋째 주.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걸 누가 흘렸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흘렸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얘기는 이원석과 이창수 간의 문제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이걸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보도의 의미죠. 자, 실제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좌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특혜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 소환을 시켜서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시키는 게 저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론전 펼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유력하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판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 측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JTBC 보도의 방향성을 봤을 때 과연 이걸 누가 흘렸을까요? 이걸 누가 흘렸을까요? 지금 얘기가 들리기로는 누구랑 누군 간의 얘기?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얘기. 이원석은 꼭 검찰청사로 불러야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제3의 장소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마침표 찍을 수 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얘기를 지금 JTBC가 가장 처음으로 지난 7월 17일 날 단독 보도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걸 누가 흘렸을까요?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단독 보도를 많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말씀드린 JTBC입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난 5월 달부터입니다. 하나, 다 단독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려 김건희 여사 수사, 김건희 여사 소환 조율과 관련된 단독 보도를 JTBC가 9건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수사 내용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율과 관련된 단독 보도입니다. 그게 몇 차례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실제 누가 소환 조사를 당했다. 어떤 증거물이 제출되었다. 어떤 것이 드러났다. 라는 것까지 제가 이해하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는 겁니까? 실제 이원석과 이창수가 실제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돼서 장소를 두고 공개냐 비공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그 과정들이 실제 JTBC에게 생생하게 단독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때때마다. 즉 김건희 여사 소환 조율과 관련된 단독 보도들이 JTBC에게 단독 보도로 계속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누가 흘렸냐고. 이걸 누가 흘렸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참 신기하게 JTBC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돼서 첫 소환이다. 현직 대통령 부인 첫 조사다. 현직 영부인 최초다. 현직 영부인 첫 검찰 소환이다. 현직 대통령 부인 첫 검찰 조사다. 재임 중 영부인 첫 검찰 조사다. 라고 말할 때 혼자만 이원석이 입장을 대변해줬다라는 거예요.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검찰총장 배제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지금 JTBC한테 누가 이러한 소스를 흘렸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원석과 이창수 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더 나아가 검찰 총사로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창수는 뭐라는 겁니까? 비공개로 더 나아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마찰을 빚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JTBC가 단독 보도를 마구 때린 거예요. 그리고 JTBC는 지금 이창수가 아니라 이원석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보도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물이 바뀌는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번에는 이원석과 이창수가 아니라 누구냐? 이원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어떤 보도가 나오느냐?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이원석이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7초간 침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죠. 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7초 침묵 자체가 저는 되게 정치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과거에 비판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JTBC 단독 보도가 났습니다. 어떤 단독 보도냐? 바로 이거예요. 군사작전 같았던 인사, 이원석 늦춰달라 요청 뒤 속전속결. 검찰총장 인사 발표 이틀 전 법무장관 회동 인사 연기 요청 묵살. 신기하죠, 신규 여러분들? 이원석이 7초간 침묵을 한 그 당일날 JTBC가 단독 2개를 때렸어요. 뭐라는 겁니까? 이원석이 검찰 인사를 늦춰달라 요청했는데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군사작전 같았다. 더 나아가 이원석이 인사 발표 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이틀 전에 회동을 했는데 이원석의 인사 연기 요청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럼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이겠죠? 누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는 이원석 둘 중에 한 명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보도의 타이틀을 보고 내용을 보면 이걸 누가 불리한 내용입니까? 누가 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 보도 방향성이 뭡니까? 이원석은 늦춰달라 그랬는데 박성재가 속전속결로 했다. 이원석은 이와 관련돼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박성재가 묵살을 했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과 박성재 두 사람이 있어서 누구에게 유리한 방향성? 이원석에게 유리한 방향성으로 JTBC가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독으로. 자, 그런데 어제 하나 단독이 더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 이거예요. 예견된 검찰총장 패싱, 수사지휘권 회복 이미 거부당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원석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왜? 그거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그것 좀 회복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부당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두 사람밖에 알지를 못해요. 두 사람밖에. 요청은 이원석이 했고
거부는 박성재가 했기 때문에 두 사람밖에 모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터져 나오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실제 어때요? 타이틀 자체가 박성재에게 부정적인 시선 아니겠습니까? 네? 보시면요. 모든 타이틀이 이원석이 피해자야. 어떤 타이틀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원석이 박성재 만났는데 요청을 묵살당했대. 아유, 우리 이원석이 불쌍해서 어떡해. 이원석이 수사지휘권 회복해달라 말했는데 거부당했대. 아유, 우리 이원석이 불쌍해서 어떡해. 라는 식으로 지금 단독 보도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당연히 김건희 여사 측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지금 딱 우리가 보더라도 누가 의심이 돼요? 이원석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원석과 이창수 간의 얘기도 언론에 흘러나가고 있고 이원석과 박성재 간의 얘기도 언론에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뭐가 문제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된 조율 과정에서 공개냐 비공개냐, 제3자냐, 제3 장소냐 아니면은 검찰 청사 안에냐라는 것으로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마구잡이로 JTBC 단독 보도가 되었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원석한테 보고가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제3 지역에서 제3 장소에서 만약에 출석을 했다라면 이게 공개가 안 됐겠습니까? 보도가 안 됐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 조사는요 무산이 되는 거예요. 왜겠어요? 이게 알려지는 순간 그 장소에 언론사 카메라 기자들이 안 가겠냐고요. 심지어 좌파 유튜버들이 안 가겠냐고요. 난리법석을 부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뉴스로 덮일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JTBC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스를 넘겼는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원석과 이창수 간의 이견. 지금 소스가 넘어갔어요. JTBC한테. 더 나아가 이원석과 박성재 간의 마찰. 그것도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 JTBC 소스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 누가 넘긴 겁니까? 이거 누가 넘긴 겁니까? 우린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JTBC 보도의 방향성이 이원석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다. 더 나아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원석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원석, 이창수, 이원석, 박성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이원석, 이창수, 이원석, 박성재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당연히 이원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 우파 국민들 바보 아니에요.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어제 이원석이 뭐라는 겁니까?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수사검사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실제 수사를 하라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실제 이게 마침표가 안 찍혀졌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실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으로 제3 장소에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좌파들이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비공개, 두 번째 제3 장소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권양숙도 그렇게 했잖아. 권양숙도. 네? 권양숙도 당시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요. 더 나아가 대검 중수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요. 권양숙이 살고 있는 양산 뭡니까? 봉하마을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에 가서 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권양숙도 제3의 장소 더 나아가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원석이 모르겠냐고요. 이걸 이원석이 모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진상조사에는요, 지금의 수사팀뿐만이 아니라 과거 수사팀도 다 포함시켜야죠. 왜냐? 마침표 안 친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궁금했습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이 19개월 동안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 한번 못했던 사건이에요. 마침표를 찍어도 일찌감치 찍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4년 3개월 동안 마침표를 못 찍었던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왜 마침표 못 찍었는지 조사해야죠. 전 그것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이원석이 패싱당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마침표를 안 찍었는지, 더 나아가 누가 마침표를 못 찍게 만들었는지까지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앞서 보였던 것처럼 특정 언론사가 실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조율과 관련돼가지고 단독 보도를 연이어 때렸다고요. 심지어는 이원석과 이창수 간의 얘기들, 이원석과 박성재 간의 얘기들이 JTBC 단독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 누가 흘렸냐? 그거 누가 흘렸냐는 겁니다. 그것도 진상조사해야죠. 저는 지금 이원석이 말하는 진상조사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왜 마침표를 못 찍었는지, 안 찍은 건지 못 찍은 건지가 진상조사 벌여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그 모든 단독보도 소스를 누가 흘렸는지까지 저는 이거 다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왜냐?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마침표를 너무 찍고 싶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김건희 여사 소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습니다. 뭐에 따라? 법에 따라. 더 나아가 이원석이 그렇게 좋아하는 원칙에 따라. 근데 우리가 이원석을 향해서 비판했던 지점 뭡니까? 왜? 유독 문재인 정권과 관련돼서, 이재명, 문재인, 김정수과 관련돼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유독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느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이 말하는 원칙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김정숙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마침표가 찍혀도 일찌감 찍혀야 되는데 안 찍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특히 뭐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조율과 관련돼서 제3의 장소냐, 아니면 검찰 청사냐, 비공개냐 공개냐 라는 내용이 계속 나온 겁니다. 저는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 수사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와 관련된 누구? 이원석까지도 감찰 수사 대상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은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림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원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면서도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검찰을 믿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검찰을. 왜냐? 어쨌든 간에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곳은 검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검찰이 하겠지, 할 거야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 목소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와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전수조사 가운데 지금 실제 다른 언론사들과 JTBC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심지어 MBC와 JTBC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 확인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과 이창수 간의 마찰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원석과 박성재 간의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근데 그 언론사는 특정하여서 JTBC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요걸 누가 흘렸는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제가 던지는 물음표예요. 누구한테? 이원석한테. 이원석은 이와 관련돼서 답변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만큼 정치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그렇게 원칙 밝히고 그렇게 깨끗하게 말했던 이원석이 만약에 특정 언론사와 유착을 했다라면, 특정 언론사를 향해서 이런 소스를 흘려줬다라면 그것만큼 정치검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누가 범인인지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언론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지. 자, 저는요, 계속 추적할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요.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어떻게 몇 달 동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몇 달 동안이나.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우파가 아니에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 속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고개 끄덕이다가 당했던 우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뵙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필드에 정말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우파 단체장 분들, 우파 법조인 분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의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 것.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